이렇게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줘서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집값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일시적 완화 혜택이 나올 때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 보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자께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약 1년간 유예를 줘야 된다라는 인터뷰 기사 내용 때문에 지금 당정 간에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그렇다면 만약에 일시적이나마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본인이 내서 당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를 두고는 당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얼마 전에 밝힌 바 있었죠. 이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좀 정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만약에 물건을 처분할 경우에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면서 기본 세율로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했고요. 9개월 안에 만약에 매도할 경우에는 절반만 면제하는 조건이고, 12개월, 1년 안에 매도할 경우에 약 4분의 1 정도만 면제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서 이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논쟁이 있기는 한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당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판소를 통해서 과연 시장에 매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 부동산 대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1216 대책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이나마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실시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완화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 매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이나마 완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물건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2019년 10년 전이면 2009년 훨씬 이전의 물건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 물건을 다주택으로서 계속 끌고 왔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물건이 많지가 않을 거라고요. 많지가.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10년 이상 보유하신 다주택자들의 물량은 굉장히 적었을 거다. 굉장히 적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주자의 물건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주택자 물건 가운데서도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은 본인이 거주한 물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우리 보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번 살면 10년 이상 80%가 거주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물건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거주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걸 먼저 팔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죠.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극소수였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 당시 이후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9년 12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유동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유동성 현금이 다량으로 배포가 돼서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반대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계기였고,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내다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보유해야죠. 보유해야죠. 따라서 정부가 내세웠던 일시적 완화 혜택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 2019년 12월 16일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0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물건도 거의 많지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내세웠던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시한 정책에서 만약에 2022년 5월 이후에 이렇게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일시적 양도세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물건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 시장에 물건이 좀 적체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과 시기가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과 시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급하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일시적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못해도 1년 이상은 줘야지, 어느 정도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만 물량이 소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시기와 조건이. 그래서 저는 어떤 정권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권 초임에서는 무조건 저는 일시적 완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완화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면 집값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놓일 수 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12월 달에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 하셨을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공시가격이 워낙 높게 책정이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확 커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이 돼서면 더더욱더 공시가격이 한 20에서 30% 이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더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담감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의 물건은 자동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18년 4월 1일 이전에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4년짜리 혜택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 혜택을 많이 부여했었는데, 이제 18년에서 4년이 지난 2022년 이 시점에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자동 말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공시가격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 끝나신 분들 이제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건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대출에 대한 한도가 올해보다 더욱더 내년에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급감이 될 수 있다. 매매 거래량이 급감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로 인해서 매매가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더욱더 하반기에 급감할 거다. 급감할 거다. 급감하면 어떻게 되죠? 물량이 더더욱더 쌓일 수 있다. 물량이 쌓여야지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대출이죠. 이 매매 수요자들에게는 DSR이라는 이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대출 한도도 엄청나게
축소하면서 제한을 뒀습니다. 내년에는 증가율을 4%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대출 총량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훨씬 더 올해보다 많이 급감하고 오히려 전세보다 반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여기에 2022년 7월 이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한 번 갱신하신 분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들어서 전세 대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급감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전세 대출이 급감되면 높은 전세 금액을 받아줄 전세 수요층이 급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반전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층들이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높게 맞춰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전세 대출이 낮아지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보증금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전세 세입자분들이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내려서 반전세로 맞출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줘서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집값은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매매 거래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급감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조건과 시기를 좀 더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면 예전에 실시됐던 이런 실패한 정책이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무조건 제가 볼 때 일시적 완화 카드가 나올 수 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일시적 완화 혜택이 나올 때 매도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 보셔야 되고 사전에 상담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